안녕하십니까. 커마이그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액세스에 대한 핵심 요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의 구성 요소 중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테이블이 있고 쿼리, 폼,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시험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테이블과 쿼리, 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개념 설명드리면요. 테이블이란 것은 자, 우리가 그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보통 표 형태로 많이 그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해서 뭐 성적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양식을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쿼리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테이블에는 총점이라는 것은 필드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쿼리에서는 테이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더하면 총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점이란 필드를 새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쿼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폼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름을 입력을 하고, 자, 검색 버튼이 있으면은, 김아무개라고 입력을 하면은, 김아무개에 대한 성적을 아래쪽에서 보여주도록 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고서 많이 작성들 해보셨죠? 그래서 보고서 출력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력. 어떤 그 데이터를 출력 형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을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고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핵심 요약 강의는요. 제가 그 정규 과정 그리고 커마 1급 필기에서 정규 과정이 있고, 자, 1급 필기에서 그 다음 지금 듣고 계시는 기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정규 과정은 이론적인 설명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기출풀이 강의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 생략이 됐죠.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이론적인 내용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 여러 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이론 내용들을 떼어내겠습니다. 여러 개 강의에서 떼어내서 이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강의들을 떼어내서 조립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연결될 때는 약간 생소하게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용만 잘 들으시면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뭐 테이블하고 쿼리하고 같이 개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데이터 형식. 회원 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디라는 게 있고요. 주소라는 게 있고요. 연락처라는 게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런 데이터는 테이블의 필드 형식으로 해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드에 대한 데이터 형식을 미리 여러분들이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을 받을 거냐, 텍스트를 입력 받을 거냐, 아니면은 숫자 형식으로 입력을 받을 거냐, 자, 날짜 형식으로 입력 받을 거냐, 자, 이런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미리 테이블을 만들 때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뭐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또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첫 번째 고민할 내용이 데이터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필드 속성은요. 데이터 형식이 정해지면요. 이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만일 만일 입력을 받겠다. 그러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형식이 적당하겠죠. 텍스트. 자, 문자 형식으로 받는 게 적당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즈, 그러니까 필드의 크기를 한 10개 정도로 하겠다. 10자리 정도. 10자리로 받겠다. 혹은 20자리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지만은 이 필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만일 텍스트 형식으로 하고, 뭐 넉넉하게, 뭐 100자,
혹은 200자로 받겠다라고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두면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디라는 것은 10자라든지 10자 이상 정도 약간의 그 정도 사이즈만 있으면 충분히 아이디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 공간에 낭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필드 속성에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데이터 형식 말씀드릴 거고, 필드 속성 정하는 방법,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관계 설정, 아주 중요하죠. 관계 설정. 자,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 설정은. 우리 이론적인 설명을 드릴 때 정규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화.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 테이블을 분리를 했었죠. 자, 왜 분리했었습니까?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테이블을 관리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발생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를 했었죠. 자, 나누게 되면은, 자, 일단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런데 정보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을 때는 여기에서도 정보가 있고 여기에서도 정보가 있으면은 두 개의 테이블을 어떻게 된다? 자,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를 하위 테이블에 외래 키로 전이를 시키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관계 형성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관계 형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동시에 검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설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관계 설정을 했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뭐죠? 참조 무결성이죠. 참조 무결성. 예를 들어서 기본 키가 A001이에요. 그리고 하위 테이블에서 A001에 대한 것에 대해서 참조하고 있다. 참조하고 있을 때는 상위 테이블에서 A001이라는 만일 회원 번호라면은 이 회원 번호에 대해서 삭제를 하면 안 되죠. 삭제를 해버리면은 참조하고 있는 하위 테이블에서는 이 데이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항상 데이터 입력에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 쿼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근본이 되는 겁니다. 일단 테이블이 있어야만 쿼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테이블이 있어야만 DML을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테이블이 있어야만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쿼리 만들 수도 있고요. 폼도 만들 수도 있고요. 보고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객체, 그것을 테이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형식이 이제 테이블이 되는 거죠. 자, 쿼리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테이블의 데이터를 다양한 조건으로 insert, delete, update, select 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DML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거, 조작을 해서 만들어지는 객체, 그것을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테이블을 연결하여 새로운 결과를 추출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폼이라든지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 자,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돼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폼이라든지 보고서를 만들게 될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테이블에서 쿼리가 만들어져요. 테이블에서 쿼리를 어떤 요구사항에 맞도록 쿼리를 만듭니다. 총점을 만들어라, 평균을 만들어라.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본 데이터잖아요. 기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더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이것을 폼을 만들고요. 또 보고서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폼과 보고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데이터에서, 자, 기본 테이블이 테이블 1이라면은,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필드명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쿼리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테이블 만들기 실습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테이블을 만든다. 그럼 테이블의 틀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디자인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디자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데이터 형식, 그리고 세부적인 필드 속성까지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레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들기 리본 메뉴에 가시면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 데이터 시트에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테이블 서식 파일이라는 것은 미리 액세스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양식을 미리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테이블 서식 파일을 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세스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자, 새 데이터베이스 클릭을 하시고요. 자, 경로를 설정하시고 파일 이름은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요.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1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데이터 시트 보기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 데이터를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보시면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성명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자, 추가하시고요.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이터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데이터 시트 보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세스가 실행이 되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러면은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테이블 디자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 디자인 클릭을 하시면은 필드 이름하고요. 데이터 형식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디자인 보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가 있고 데이터 시트 보기가 있는데 지금 디자인 보기 상태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테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 그림이 아이콘 그림이 이건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이건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테이블 시트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시트.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시트 화면이 나오죠. 자, 테이블은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테이블 서식 파일을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연락처 누르시면은 연락처 양식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업 누르시면은 작업과 관련된 양식이 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다양하게 여러분이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 만드는 것은 시험에 나올 거리는 잘 없습니다. 자,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 데이터 형식을 그리고 필드의 속성을 정해줘야 되는데 자, 이 파트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형식이 되는 거고 필드 속성이 되는 거죠. 자, id라는 필드를 만들 때, 자, 이 id라는 필드는 데이터 종류가 텍스트가 되고 크기는 열자로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데이터 형식이고 필드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필드의 속성은요, 그러니까 달라지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필드 이름이 있고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지금 이용을 해서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자, 일련 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필드 속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의 필드 속성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숫자 누르게 되면 숫자 필드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필드의 속성의 양식도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데이터 형식이 다른데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데이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에는 텍스트 그리고 숫자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는 텍스트 또는 텍스트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통 텍스트 형식으로 정합니다. 당연히 텍스트 같은 경우에 텍스트로 형식을 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텍스트하고 숫자가 혼합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A1, A2 이런 식으로 문자하고 숫자하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 이것은 숫자로서 이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산술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자, 이런 연산이 돼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연산이 어렵죠. 그래서 텍스트하고 숫자가 혼합되는 경우는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번호. 자, 주인번호가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숫자지만은 사이에 이렇게 하이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뭐 세부적인 이제 필드 속성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필드의 크기가 나옵니다. 필드의 크기.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는 무한정으로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무한정으로. 뭐 천자, 만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대해도 255. 자,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드의 크기를 여기서 50이라고 주게 되면 50자까지 입력받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뭐 100이라고 입력하면 100자까지 입력받겠다. 자, 그렇게 해서 필드의 사이즈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메모는요. 텍스트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최대 65,53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죠. 큽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 메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 사항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 숫자는요. 산술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제 숫자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숫자 형식에서 자, 필드 크기 잘 보십시오. 자, 크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크기. 자, 여기서는 255자가 되는 거고. 자, 숫자는요.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숫자도 뭐 바이트, 정수인데 롱형, 실수, 싱글, 실수, 뭐 더블 이런 식으로 주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각각의 사이즈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이트는 말 그대로 1바이트를 저장을 해요. 자, 숫자를 저장을 하는데 1바이트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1바이트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겁니까? 일단 비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죠. 1비트. 자, 1비트는 하나의 공간이고요. 1 또는 0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1승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두 개의 정보를 1비트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쭉 해서 8개의 비트다. 8개의 비트. 그럼 8개 비트면은 이것을 우리는 1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죠. 1바이트. 자,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8승이 되는 거예요. 2의 8승계. 그러니까 2의 8승계의 사이즈로 해서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바이트는 1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정수, 뭐 2, 4, 7, 6,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없는 수. 자, 정수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예요. 그래서 바이트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정수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정수에서 롱형이 있습니다. 롱형. 자, 2바이트만으로는 정수를 표현하기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 롱형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곱하기 2가 됩니다. 4바이트가 돼요. 4바이트. 됐습니까? 자, 정수형에는 기본 정수형이 있고 그다음에 롱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정수형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정수형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은 바이트도 당연히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롱형이라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일단 정수형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실수형이 있습니다. 실수형은 자, 정수형에서 소수점 아래 자리까지 표현하는 것이 실수형이 되는 거죠. 자, 소수점을 표현하는 것이 실수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수형은 2바이트만 있으면 되지만은 아무래도 실수형은 좀 더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4바이트예요. 4바이트. 자, 싱글. 기본적인 것이 4바이트가 되고요. 자, 그다음 4바이트도 적다,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더블 사용합니다. 더블. 실수형의 더블 곱하기 2 해서 8바이트를 저장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사이즈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정수형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정수형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날짜하고 시간형이 있습니다. 자, 날짜, 시간, 형식을 저장하는 거고요.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8바이트. 자, 통화도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통화하고 숫자하고 다른 점은 통화로 선택을 하게 되면 통화 기호가 붙어요. 숫자 형식은 뭐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통화 형식으로 만일 데이터 형식을 정하게 되면은 앞에 이렇게 원 표시가 붙습니다. 자, 일련 번호. 자, 일련 번호란 것은 레코드를 추가할 때 일률적으로 번호가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자, 일련 번호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 아니요 형식도 있습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니면은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얘기는
하나의 비트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true 아니면 false, yes 아니면 no잖아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 남자 아니면 여자. 자, 이것은 한 개의 비트만 있어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O12 개체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서 만든 것을 연결하는 거죠. 자, 이것은 1GB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크죠? 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개체를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인덱스 설명드렸을 때 인덱스 기억나십니까? 인덱스. 다른 것은 인덱스 정의 가능한데 O12 개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O12 개체는 인덱스를 정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연결하는 거죠. 링크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내부에 뭐 C 밑에 뭐 이런 식으로 폴더 위치가 있죠. 자, 이런 위치를 연결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첨부 파일은 뭐 파일을 첨부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있고 다양한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필드 속성도 다 다릅니다. 그때 이제 그 필드의 크기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관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 설정을 하려면 테이블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출판사 테이블하고 도서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출판사 테이블이 이제 상위 테이블이 될 거고요. 도서 테이블이 이제 하위 테이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위 테이블에서 출판사 코드를 기본키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도서 테이블에서는 기본키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는 겁니다. 표시 숨기기에 가시면 관계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테이블 표시 이 창이 만일 보이지 않으면은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테이블 표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하시면 돼요. 도서 추가, 출판사 추가,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뭐 좀 이해하기 쉽도록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마우스로 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는 뭐 두 개의 테이블이 독립적인 상태입니다. 독립적인 상태고, 자, 이것을 관계 설정을 하려면은 간단합니다. 자,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를 하위 테이블로 이제 전이시키면 되는 거죠. 자, 출판사 코드의 부분에다가 드래그 하십시오. 탁 놓으시면은 관계 편집이라는 창이 보여집니다. 관계 편집. 자, 여기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이거 체크하십시오. 자, 이거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만들기 버튼 클릭을 하십시오. 자, 잠시만요. 여기서 자, 도서하고요. 출판사는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놓으십시오. 놓으시고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리고 만들기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대 다 형식으로 해서 관계 형성이 되었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관계 설정을 하는 방법은 이제 먼저 테이블 두 개를 만드시고요. 자, 기본키 설정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표시 숨기기에 가시면 관계 있습니다. 자, 관계 클릭하시고 테이블 표시 상태에서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를 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를 하위 테이블에서 드래그하는 거죠. 드래그를 해서 두 테이블 간의 조인 필드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연결을 하게 되면은 관계 편집 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고 하면은 두 테이블이 이제 조인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되려면은 잘 보세요. 상위 테이블에 만일 기본키인 A001, 자, 출판사 코드가 A00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위 테이블에서 A001을 참조하고 있어요. 참조하고 있으면은 자, 이 A001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제할 수 없죠. 그게 뭐예요? 참조 무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삭제를 하고 싶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하고 싶은데 현재는 이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삭제 못합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류 메시지 보지 않고 삭제하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그런데 만일 이걸 삭제한다라면 참조하고 있는 이것도 같이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조하고 있는 모든 레코드를 많이 삭제를 하겠다.
자, 그때는 이것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그러니까 이거 삭제하면요, 이것도 같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왜 이것을 선택을 하느냐? 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참조 무결성 위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예 참조하지 못하는 레코드를 지워버리자는 얘기죠. 여기도 지우고 참조하는 테이블에서도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조 무결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하면 참조하고 있는 도서 테이블의 레코드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선택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지 않는 겁니다.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는 경우는 A001이 있고 여기서 A001을 참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삭제가 돼버리면 하위 테이블에서는 출판사 코드가 없는데도 도서는 있다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이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도서 테이블에서 이것도 레코드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출판사 테이블에서 기본 키. 자, 이것을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A002인데 이것을 A001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테이블에서 A001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 중이다. 중일 경우에 21로 만일 수정을 해버리면은, 자, 이것은 데이터가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것을 A001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두 업데이트.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이 수정이 됩니다. 자, 쿼리의 유형, 자, 쿼리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쿼리가 뭐 1번에서 3번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 쿼리란 것은, 자, 우리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계속 쿼리를 만들었었죠. 검색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제 선택 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테이블에서, 자, 만약 이게 성적 테이블이다. 성적 테이블에서 평균이라든지 총점이라든지 석차라는 것을 추가적인 필드를 만들잖아요. 그쵸?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선택 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실행 쿼리는요, 우리 DML,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서 select 외에 뭐 삭제, 갱신, 삽입 명령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 자체를 어떻게 갱신을 하고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자, 이게 실행 쿼리가 되는 겁니다. 자, SQL 쿼리는 SQL문을 이용하는 쿼리를 SQL 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탭 쿼리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개념은요,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기억나십니까? 자, 일반적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자, 필드명이 있고요.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입력되는 형식이죠. 자, 이것만 가지고는 분석하고 요약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도 어떤 필드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이제 좀 분석할 수 있도록, 자, 합계, 개수, 평균이라든지 이런 요약된 결과를 한 장의 시트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벗 테이블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1차적인 그런 이제 테이블에서 좀 2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피벗 테이블이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크로스탭 말 그대로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1차적인 거죠. 자, 보세요. 테이블이 있는데요. 날짜, 항목, 금액으로 해서 좀 1차적인 그런 개념으로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쿼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날짜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본다든지, 항목 필드를 본다든지, 뭐 금액 필드를 본다든지,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자, 지금 크로스탭 쿼리 같은 경우에는, 자, 1차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2차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 위쪽에는 날짜가 되는 거죠. 날짜 중에서 자, 월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에 대해서 월별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크로스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행머리글. 자, 이게 행머리글이 되는 거죠. 자, 감자행, 고구마행, 과자행, 그죠? 그래서 행머리글이 되는 거고요. 자, 위쪽에 있는 것이 이게
열 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일단 그 열 머리글은 하나밖에 지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여러 개 필드가 있을 건데, 자, 이 필드를 가지고 크로스탭 쿼리를 만드는데 하나밖에 지정을 못합니다. 열 머리글은. 왜냐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요약을 해야 되고, 뭐 어떤 계산을 해야 되고,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이 여러 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날짜만 가지고 왔죠. 날짜만 가지고 와서 열 머리글을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 머리글은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행머리글은요. 현재는 뭐 하나밖에 없지만은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 행머리글은 뭐 상관이 없는데 열머리글은 이제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크로스탭 뭐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크로스탭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일단 필드가 여러 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필드를 가지는 크로스탭 테이블이라는 것을 하나 일단 만들었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서 자, 쿼리 마법사에 가시면요. 단순 쿼리 마법사 말고요.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개념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선택을 하는데, 자, 크로스탭 테이블을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은 행머리글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최대 3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행머리글은 1개가 아니고 3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 성, 이름,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행머리글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상태에서. 자, 그런데 이제 행머리글은 만들어졌는데 열머리글은 없는 상태죠. 자,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열머리글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택을 할 때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회사 전화번호 선택을 하게 되면 회사 전화번호만 쭉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시면요. 좀 상세한 내용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 행은 3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열머리글은 하나만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필기지만은 이제 실습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실습을 할 겁니다. 자, 물론 뭐 기출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풀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기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합격을 해야만 자격증 취득을 하기 때문에 실기까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필기도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계속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에 대해서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뭐 속성이 무엇인지, 자,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을 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개념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저 아래 한글, 자, 한글 프로그램 보시면요. 보통 본문만 작성을 하지만은 위쪽에 보시면은 머리글이 있습니다. 머리글.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바닥글이라는 게 있죠. 자, 직접 입력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머리글은 위쪽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바닥글은 본문의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글에 보통 뭐 페이지 같은 거 표시가 되고요. 자, 머리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정되는 값들, 뭐 커말, 뭐 1급, 뭐 필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계속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폼도요. 폼도 본문이 있지만은 머리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그리고 폼 머리글, 폼 바닥글, 이런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폼 속성이라는 것은 폼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자, 그 속성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오른쪽에 이제 폼 화면 예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선이 있죠. 자, 이런 구분선이 무조건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분선을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각형 모양 있죠. 자, 이게 레코드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주문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 제목 제목 값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레코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레코드 번호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폼을 좀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폼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자, 폼의 정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 폼이라는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하여 정보를 입력, 검색, 수정, 삭제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대화형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입력, 검색, 수정, 삭제 이게 DML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SQL을 이용하지 않고요. 자, 폼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이 검색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도 있고 삭제 쉽게 여러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정의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테이블을 만들고 쿼리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두 개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명, 코드, 직급, 연봉, 입사, 일로 되어 있는 테이블 1, 그리고 테이블 2는요. 코드하고 부서명, 그러니까 코드를 알게 되면 부서명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라는 필드가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네요. 그죠? 조인을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쿼리를 만드는 겁니다. 조인을 해서 쿼리를 만드는 거고요. 쿼리를 만든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후부터 해서 이제 제가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테이블 두 개 하고요. 쿼리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폼을 만드는 작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는 것을 대신해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폼 만드는 작업을 못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만들기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용어들을 한번 귀에 담아두고 문제를 푸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개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만들기에 가시면요. 자, 폼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폼 형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타 폼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기타 폼에 보시면은 폼 마법사 있습니다.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마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테이블하고 쿼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테이블을 선택하셔도 되고 쿼리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일단 쿼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쿼리 내에 있는 필드들이 전체 필드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필드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필드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명, 코드, 직급, 연봉까지만 일단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폼은 어떤 형태로 해서 만들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컬럼 형식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폼에 어떤 제목을 지정하시겠습니까? 자, 폼의 제목을 정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값은요. 쿼리의 제목하고 동일하게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자, 급여조회 폼이라고 일단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자, 아래쪽 부분은 기본값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1차적으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일단 폼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일단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폼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는 방식이 폼 보기. 자, 지금 폼 보기 이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자인 보기 상태. 자, 디자인 보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폼 보기 상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급여 조회 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필드명이 되겠죠. 성명, 코드, 직급, 연봉이라고 해서 필드명이 나왔고요. 각각의 필드의 값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탐색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3개의 레코드에서 첫 번째 레코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다음 레코드를 선택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이 바뀌게 되죠. 자,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레코드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레코드 하나만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레코드 하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들을 변경하려면은 폼 보기 상태에서는 변경을 못 합니다. 자, 디자인을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로 가셔야 돼요. 자, 디자인 보기로 가시면은 이제 폼의 구성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문이죠. 자, 본문. 여기서 여기까지가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폼 머리글이 있습니다. 폼 머리글. 자, 아래쪽에는 폼 바닥글이 있어요. 그래서 폼 머리글이라는 것은 이제 레코드가 계속 변경되면서 항상 고정되는 그런 값을 폼 머리글에 표시를 하시면 돼요. 바닥글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변경을 할 거냐?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머리글하고 이제 폼 머리글하고 폼 바닥글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기사 퍼스트 직원 연봉이라고 수정을 하고요. 사이즈가 조금 너비가 좁아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히도록 하고요. 자, 가운데 정렬, 뭐 글자체라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를 뭐 폭을 줄이려면 마우스로 이제 그 컨트롤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얼마든지 모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글을 지금 수정을 한 거고요. 바닥글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바닥글을 입력을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영역이 없네요. 그래서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영역이 만들어졌죠. 자, 이 영역에다가 자, 어떤 값을 계속 폼 바닥글에 표시를 할 거냐면은 연봉의 합계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을 추가를 할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텍스트 상자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컨트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쭉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누르시고요. 자, 이것은 마침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레이블이라고 해서 항상 표시가 되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합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합계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수식을 입력을 하는데 자, 합계가 되기 때문에 함수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을 가지고 올게요. 자, 지금 현재 이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모든 레코드의 연봉 값을 가지고 와서 썸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대괄호는 입력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괄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괄호는 생략을 해도 XS에서 자동으로 묶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위쪽에 항상 고정되는 머리글 그리고 바닥글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레코드가 이동이 되어도 항상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되고요. 자, 그런데 글자가 조금 이제 희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진하게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진한 색으로 하고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폼 마법사를 이용을 하죠. 폼 마법사를 이용을 하고요. 쿼리를 선택해서 쿼리의 필드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필드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필드만. 그리고 컬럼 형식을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폼의 제목을 여기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버튼 눌렀었죠. 그래서 마법사 마침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폼 보기 상태로 해서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설정을 하려면은 디자인 보기 상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폼의 머리글 그리고 본문 바닥글을 변경을 했었죠. 자, 폼 머리글이라는 것은 폼의 제목과 같이 모든 레코드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표시하며 인쇄할 때는 첫 페이지의 맨 위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폼 보기 상태입니다. 자, 레코드가 이동이 되어도 머리글하고 바닥글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만일 여러분들이 인쇄를 한다. 자, 인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만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두 페이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페이지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머리글은
이 페이지에서 한 번만 표시가 되었죠. 한 번만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지금 모든 레코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바닥글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머리글은요, 출력을 할 때는 머리글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만. 그리고 바닥글도 마찬가지요. 한 번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할 때 하고요. 인쇄할 때 하고, 폼 보기 상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폼 보기 상태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폼 머리글이 되었던, 폼 바닥글이 되었던, 이제 그 폼 보기 상태에서는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동일한 정보가 표시가 돼요. 제목처럼 표시가 되고요. 근데 인쇄할 때는 첫 페이지의 맨 위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폼 머리글하고 바닥글을 수정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머리글은 이제 기사 퍼스트 직원 연봉이라고 텍스트를 수정을 했는 거고요. 폼 바닥글은 이제 텍스트 상자 컨트롤.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연봉의 이제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이렇게 입력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컨트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컨트롤은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그래픽 개체예요. 아무래도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자, 바탕화면이 아이콘 형태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기 쉬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폼은 컨트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자,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에는 필드의 값. 자, 값은 계속 바뀌잖아요. 레코드가 바뀜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변화되는 값을 표현을 할 때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하고요.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필드명. 자, 필드명처럼 항상 고정되는 값. 자, 이런 값을 레이블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폼 만드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폼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폼에는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폼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사용 가능한 필드에서 필드를 선택을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필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일 수정해서는 안 되는 필드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하고, 자, 디자인 보기에서 디자인을 설정을 하죠. 자, 폼 보기 또는 인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보여지는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자,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연결된 원본 테이블 그리고 쿼리도 반영된다. 자, 폼을 사용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뭐 삽입, 삭제, 갱신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갱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레코드의 성명이 수정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 후라고 제가 변경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정 전이라고 쿼리하고 테이블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것을 폼에서 제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자, 수정을 하고요. 자, 그럼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쿼리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쿼리 보시면은 성명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로 이동을 해보면요. 테이블도 이렇게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폼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삽입, 삭제, 갱신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폼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좀 더 보기 좋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레코더 하나가 이제 행으로 이제 4개의 행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죠. 자, 이것을 하나의 행에 일단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에 가시면은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4개의 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행으로 해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려면은 그 컨트롤, 자, 이거 왼쪽에 있는 컨트롤들은 레이블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텍스트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크기를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제가 일단 성명을 선택을 해서 성명을 한번 줄여볼게요. 자, 줄이려고 쭉 줄여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명, 코드, 직급, 연봉 함께 줄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여보겠습니다. 같이 줄여지죠? 자, 왜 이런 식으로 함께 줄여지냐면은, 자, 이것은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많이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하려면은 하나만 이동이 안 돼요. 자, 모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동을 그 하나의 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내용만 이렇게 위쪽으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룹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룹 해제하려면은 폼 디자인 그 도구에 가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해 보시면은 컨트롤 레이아웃이 있는데 여기서 해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은 뭐 그렇게 뭐 이쁘게 디자인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이동이 됐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연봉 같은 경우에 조금 사이즈를 늘려줄게요. 자, 본문의 사이즈도 줄이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레코드가 한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한 줄로 표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 번에 모든 레코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자, 일단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위쪽에 이제 자, 위쪽에 눈금자하고요.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는 눈금자하고 있습니다. 자, 교차되는 부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폼 선택기라고 부릅니다. 폼 선택기. 그래서 폼에 대한 속성을 볼 수 있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속성 창이 보여지는데요. 속성 창에 보시면은 속성 시트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 유형이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쪽에 뭐 레이블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레이블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또 레이블에 대한 속성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누르게 되면은 텍스트 상자라고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폼을 선택할 때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 누르게 되면은 해당 오른쪽 버튼 눌렀던 구역에 대한 영역에 대한 속성 창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선택을 하셔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바깥쪽에서 속성 들어가게 되면은 또 폼의 속성 창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요. 자, 형식 탭이 있고 뭐 데이터 탭, 이벤트, 기타, 그리고 모두가 있는데요. 자, 모두에서 기본 보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자, 기본 보기는 형식에 있기 때문에 형식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단일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일 폼이라는 것은 한 화면에 레코드 하나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 폼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되면요. 자, 보세요. 자, 연속 폼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레코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연속 폼으로 표시하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쉽죠. 자, 그런데 자, 이것도 조금 그렇게 뭐 보기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성명이라고 쭉 입력이 되었고 코드라고 쭉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명, 코드, 직급, 연봉 이 레이블이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은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폼 머리글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한 번만 표시가 돼요. 자, 폼 머리글은 제목같이 이렇게 한 번만 표시를 할 때 이제 설정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명, 코드, 직급, 연봉 이 필드명을 위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일단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글 영역을 조금 크게 키울게요. 자, 이것을 뭐 적당하게 가운데 정렬될 수 있도록 일단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레이블을 선택하시면 돼요. 레이블 선택하시고 쭉 드래그를 하십시오. 하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성명, 코드, 직급, 연봉, 그리고 자, 눈금자에서 바로 선택을 하시면은 전체 선택이 되고요. 전체 선택된 것을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그리고 진한 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제 필드명이 위쪽, 그러니까 폼 머리글 부분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 컨트롤 테두리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테두리 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선을 하나만 없애서는 안 되겠죠. 전체를 다 없애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 속성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에 보시면은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테두리 스타일. 자, 형식에 가시면은 스타일이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투명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더 깔끔하게 표시가 되었죠. 자, 폼의 속성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레코드하고 레코드 사이에 구분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하고 이제 그 폼, 바닥글하고 또 구분되는 선을 또 추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선을 한번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자, 폼 속성에 가셔서 자, 구분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분선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예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라고 수정하게 되면은 레코드도 구분이 되고요. 본문하고 폼의 바닥글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선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실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폼의 속성을 수정을 해야 되죠. 폼의 속성을 수정을 하려면은 자, 좀 더 보기 좋게 수정을 하려면은 자, 디자인 보기에서 폼 선택기, 그러니까 가로 눈금자하고 세로 눈금자하고 교차되는 부분, 자,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성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본문의 레코드가 이제 한 개의 행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개의 행으로 보이도록 편집을 하려면은,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은 그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해제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서 이렇게 단일 폼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자, 기본 보기 속성에서 연속 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레코드들을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연속 폼에서 또 보기 좋게 보이도록 이제 수정을 했었죠. 그래서 필드명을 한 번에 보이도록 필드명을 어디에 입력을 했었습니까? 폼 머리글에다가 폼 머리글 영역에다가 입력을 했었죠. 자, 텍스트 상자 속성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하게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 본문의 레코드와 본문의 레코드하고 그리고 폼의 바닥글이 서로 이제 구분될 수 있도록 이 구분선을 입력하는 것은 폼 속성에서 구분선에서 예 누르시면은 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컨트롤의 분류, 자, 크게 3개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컨트롤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텍스트 상자라든지 레이블 이런 것들은 폼 마법사를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컨트롤 외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위 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폼인데 하위 폼이란 얘기는요. 자, 이렇게 기본 폼에다가 폼이 삽입이 되어 있는 모양을 하위 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 속에 또 다른 폼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폼.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하위 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컨트롤의 정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그래픽 개체를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폼을 마법사를 통해서 쉽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것처럼 데이터를 그대로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레이블이다, 그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각각의 컨트롤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그 레이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 창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도 레이블이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것은 본문에 있는 것은 이제 텍스트 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컨트롤은 레이블하고 텍스트 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그냥 값을 표시하는 거고요.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에는 표시도 할 수도 있고 값을 또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컨트롤의 정의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이제 분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컨트롤의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3가지인데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바운드 컨트롤, 그리고 언바운드 컨트롤, 그리고 계산 컨트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계산 컨트롤은 이전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여기 폼 바닥글에 보시면은 텍스트 상자에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속성 시트에 가시면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에 가셔도 되고, 모두 탭에 가셔도 동일하게 있죠. 그래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은 컨트롤 원본에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들을 우리는 자, 계산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로 식을 사용하는 컨트롤.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수식을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함수를 이용한다. 그렇다라면은 그 컨트롤은 계산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바운드하고 언바운드는 이제 서로 반대가 되겠죠. 자, 바운드라는 것은 매여 있다, 뭐 속해져 있다. 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성명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연봉. 자, 이 네 개의 컨트롤. 자, 보세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자, 컨트롤의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성명이라고 해서 필드, 그러니까 테이블이 되든 쿼리가 되든, 자, 그 데이터에서 가지고 와서 필드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자, 이 테이블이 됐던 쿼리가 됐던 그 필드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을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가 컨트롤의 원본 데이터로 연결된 컨트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 속성에다가 필드명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자, 그게 바운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드의 의미만 여러분들 아시면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필드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죠. 필드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값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들을 언바운드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상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것은 바운드 컨트롤로 만들 수도 있고 계산 컨트롤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드하고 연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 상자를 이제 필드하고 연결하지 않아서 이제 언바운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컨트롤의 이제 분류는 이제 세 가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컨트롤이 텍스트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값을 입력받거나 표시할 때 그때 사용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컨트롤이 되겠죠. 자,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요, 작성 순서대로 텍스트 0, 1,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열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자동으로 언바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지금 현재는 언바운드 상태죠. 왜? 필드가 연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언바운드 상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1, 2라고 해서 이것은 레이블이죠.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레이블이 같이 첨부가 돼요. 같이 첨부가 되고요. 자, 이것을 또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여기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텍스트 12라고 되어 있죠. 12. 그러니까 텍스트 0, 1, 2, 3, 4 이것은 이전에 벌써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름이 이제 12로 붙었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름을 한번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서. 자, 그러면 14라고 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그냥 번호가 붙는 겁니다.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물론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죠. 이름은 여러분들이 직접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름 변경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계산 컨트롤. 일단 텍스트 상자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은 언바운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등호를 포함을 해서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계산 컨트롤이 되는 거죠. 자, 폼 보기 상태로 일단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시면은, 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입력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그 숫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뭐죠? 자, 수식을 이용을 해서 그냥 계산 컨트롤의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값은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 컨트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데이터 입력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운드 컨트롤이잖아요. 그죠? 이건 바운드 컨트롤이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데 수정할 수 있는데 계산 컨트롤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바운드 컨트롤을 만드는 방법. 자, 바운드란 것은 연결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드하고 연결해 주는 건데,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자, 바운드 텍스트 상자를 만드는 방법은 폼 마법사 이용하게 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컨트롤 원본에서 직접 속성의 필드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현재는 이제 언바운드 상태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컨트롤 원본에다가 필드명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드 값이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레코드가 이동이 되면은 그 이동된 레코드에 해당되는 코드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필드 목록을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폼 디자인에서 디자인에 가시면은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 도구에 보시면은 기존 필드 추가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하시면은 필드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자, 여기 딱 놓으시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바운드된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운드된 이제 그 컨트롤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값을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직급이 현재 레코드가 이동이 됨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데 정만호, 자, 정만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레코드에서 직급이 현재 부장인데요.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자, 원본의 레코드도 같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운드 텍스트 상자의 값을 수정하면요, 필드의 값도 같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레이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이블은 제목처럼 텍스트를 단순히 이제 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처럼 필드나 식의 값을 표시할 수는 없죠. 단순히 내용을 그냥 표시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명령 단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처럼 이런 버튼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폼에도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버튼들이 하는 역할이,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코드를 탐색할 수도 있고요. 자, 폼을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 명령 단추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에서 단추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은 명령 단추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 거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미리 컨트롤 마법사 사용을 선택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한 번 더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추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탐색한다. 그리고 다음 레코드로 이동한다. 라는 매크로, 자, 매크로를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레코드가 다음으로 이동이 됐죠. 자, 이게 명령 단추가 되는 겁니다. 자, 콤보 상자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목록들이 나오고요. 자, 그 목록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목록 중에서 값을 선택하여서 입력할 수 있는 형태. 자, 그게 콤보 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콤보 상자고요. 목록 상자하고 비슷해요. 자, 기능이 비슷한데, 자, 목록 상자는 오른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스크롤 내려서, 자, 이 전체 목록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록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콤보 상자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의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목록이 없다 하더라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자, 이런 식으로 목록이 없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는 텍스트 상자의 기능과 목록 상자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록 상자는 그 목록의 데이터만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콤보 상자는 텍스트 상자처럼 직접 입력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콤보 상자가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 자, 만약 성명을 하겠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폼 보기 가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성명이 나오죠. 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목록 상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목록 상자도 또 동일합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텍스트 상자에 입력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자, 옵션 단추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 개의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 이렇게 여자, 자, 성별을 입력을 할 때 남자, 여자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만드는 것을 옵션 단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텍스트 상자처럼 필드나 식의 값을 표시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옵션 단추는 단순히 이제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처럼 뭐 필드라든지 어떤 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확인란. 자, 이거 체크하는 체크박스. 자, 이것을 확인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을 할 때, 보통 옵션 단추 같은 경우에는 남자냐 여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그죠?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을 하고요. 확인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체크박스를 두고요. 자, 이것도 체크할 수도 있고 이것도 체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복으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는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위 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위 폼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폼이 하나 있고요. 자, 그 폼 안에 또 다른 폼이 있는 거. 자, 그것을 하위 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 1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필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테이블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2에는 코드가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테이블 2가 상위 테이블이 되고 테이블 1은 하위 테이블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테이블에서는 상위 테이블을 참조하죠. 그래서 하위 테이블 입장에서 자, 코드 값을 만일 알게 되면은 상위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을 가지고 와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1은 테이블 2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위 테이블이라는 것은, 그 하위 폼이라는 것은 이런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관계 형성이라든지 뭐 1대 다의 관계에 있을 때 그때 좀 더 표현하기 쉬운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상태고요. 자, 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폼 마법사를 통해서 일단 테이블 2, 그러니까 상위 테이블을 일단 기본 폼으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자, 마침 버튼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자, 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폼을 추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블을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컨트롤. 자, 컨트롤에 보시면은, 자, 컨트롤의 하위 폼, 그리고 하위 보고서라는 그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이 컨트롤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자,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기본 폼을 사용하여 하위 폼이나 하위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테이블 쿼리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기본 테이블 쿼리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일단 테이블 1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이블 1에서 다 가지고 오진 않고요. 성명하고,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코드만 가지고 올게요.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자, 기본 폼을
이 하위 폼으로 연결하는 필드를 직접 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래 목록에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고리 있죠. 연결고리. 예,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위 테이블이 되는 테이블 1하고 하위 테이블이 되는 테이블 1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뭡니까? 코드죠. 코드. 그래서 그 코드가 이제 하위 폼 마법사에서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필드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사용하여 테이블 2의 각 레코드에 대해 테이블 1을 표시합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적당하게 사이즈를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자, 레코드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레코드. 자, 현재 코드, 이 코드하고, 그리고 이 코드는 뭡니까? 서로 연결고리가 역할을 하는 거죠. 연결고리. 연결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코드를 이렇게 다음 레코드 이동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 테이블 2, 그러니까 기본 폼에 있는 레코드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폼에 있는 레코드가 이동이 되고 한마디로 이렇게 코드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코드가 이동이 되면은 연결되어 있는 하위 폼의 코드도 해당되는 코드의 그때의 레코드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잖아요. 그죠? 자, 다음으로 이동하면은 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깥쪽에 있는 기본 폼하고 하위 폼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하위 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래서 하위 폼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위 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 상위 테이블 그리고 하위 테이블을 설정을 합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 폼이 일단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컨트롤에 하위 폼, 하위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기본 폼 본문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오류가 뭐냐면은 기본 폼, 자, 그러니까 테이블 2가 되겠죠. 만일 테이블 2가 연속 폼, 자, 폼 속성에서 연속 폼으로 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이 오류에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연속 폼이, 자, 기본 폼에서 연속 폼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단일 폼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면서 계속 다음 작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속 폼은 안 됩니다. 기본 폼. 자, 기본이 되는 폼은 연속 폼은 안 돼요. 단일 폼은 되지만 연속 폼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위 폼은 제약이 없어요. 연속 폼도 되고 단일 폼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 다 됩니다. 아시겠죠?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자, 그다음 데이터를 선택을 하죠. 그다음 이제 테이블, 뭐 필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연결 필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뭐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마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필드를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두 개의 테이블들이 서로 뭐 기본 키라든지 또 기본 키와 동일한 필드를 또 가지고 있었죠. 하위 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 폼에 사용이 되었던 테이블은 이 테이블이고요. 하위 폼에서 사용한 테이블은 이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의 코드 필드가 연결 필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 테이블에 있는 코드, 이게 기본 키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외래 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합쳐졌을 때, 자, 이 코드의 값을 바꿔주게 되면, 그러니까 레코드 이동을 해주게 되면 하위 폼의 이 데이터들도 여기에 맞춰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때 연결 필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데이터 형식이 같거나 호환되어야겠죠. 자, 코드 필드는 일단 같아야 됩니다. 같거나 호환이 돼야 돼요. 자, 완성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디자인 보기 상태가 되는 거고요. 폼 보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 필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코드하고 부서명, 이게 관계 폼하고 이 폼하고 비교를 한다라면 서로 관계 형성을 종류를 따진다라면 1대 다의 관계가 되는 거죠. 1대 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지만 이것은 여러 개가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위 폼은요 1대 다의 관계에서 다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기본 폼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1대 다의 관계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폼 보기에서 기본 폼의 레코드를 이동하면 하위 폼의 레코드도 변경이 된다. 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통 기본 폼과 하위 폼은 1대 다의 관계를 가진다. 자, 1대 다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위 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하위 폼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테이블, 그리고 쿼리, 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이블에서는 데이터 형식과 필드 속성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관계 설정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쿼리는 또 유형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컨트롤의 이제 분류라든지 종류,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위 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폼 안에 또 폼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폼의 유형,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